지난 3년 동안 영국은 브렉시트,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문제로 정치적 혼란기를 겪어왔습니다. 유럽연합과의 탈퇴 합의안이 번번이 영국 의회에서 가로막히면서 총리가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최근에도 수정된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달 말 헬로윈데이로 예정됐던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합의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합의안 없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EU가 한 번 더 탈퇴 시점을 늦춰줄 것인가, 두 가지 가능성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탈퇴 시점이 재연장된다면 영국에서는 조기 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은 왜 영국은 이렇게 브렉시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석준 교수님으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영국은 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그 브렉시트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하게 된 이제 역사적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사실 유럽 통합이 시작됐던 양차 세전 이후 시기부터 초반부터 사실 영국은 유럽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윈스턴 처칠도 양차 세전 직후에 유럽 통합을 주장하고 다닐 때도 예. 특히나 이제 유럽 대륙 국가들의 협력이나 통합을 이야기했었지 사실은 영국은 좀 빼놓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영국은 실제로 늦게 유럽 통합에 60년대 이제 뒤늦게 신청을 하고 70년대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영국의 경제난이나 특히나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뭐 영화 이제 이 나다니엘 블레이크나 이제 그런 데서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한 경제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모든 것들이 유럽연합 탓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의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런지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논쟁 중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들은 유럽연합 쪽에 영국 정부가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유럽연합 쪽에 주지 않고서 영국 정부가 쓰게 된다라면 영국 사람들이 훨씬 더 좋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 통합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실업률이 높아진 것들이 마치 이 유럽 통합으로 인해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혹은 난민들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제 브렉시트를 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나아질 거라고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크게 보면 재정을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예. 난민 등을 막을 수 있다. 뭐 이 예. 정도가 되겠군요. 자, 영국 의회가 그동안 영국 정부와 EU와 합의한 탈퇴 조건들, 예. 그걸 이제 의회에 갖고 와서 승인을 받아야 통과가 돼야 이제 탈퇴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계속 실패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사실은 처음에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 사실은 이 브렉시트라는 게 국민 투표만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 중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가 예. 최고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결정을 의회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국민 투표만으로 이제 처음에 탈퇴할 수 있다라고 영국의 정부가 정치권이 약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진 것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사실은 국민 투표가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영국의 의회에서의 비준 과정을, 그러니까 의결 과정을 거치고 나서 17년 3월 달에 이제 유럽 연합 쪽에 탈퇴를 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지연이 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퇴를 통보한 이후부터는 문제는 이제 영국의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난맥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국의 집권 보수당 같은 경우에 이 당 내에서 이 하드 브렉시트하고 소프트 브렉시트,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EU와 완전히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은 살짝 빠져나올 것인지를 가지고서 일단 의견들이 엇갈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영국의 의회가 황의회라고 해가지고 이 집권당이 하원에서 지금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도 지금 존재를 합니다. 지금 뭐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뭐 합의안 없이 그냥 탈퇴해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뭐 명분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노딜이라는 것들은
이 단순히 그냥 이게 탈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도는 하나의 기계들에서 이제 하나의 부품들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빠질 경우는 새로운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약속한 그러한 조약이나 법적인 근거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무역 이런 부분은 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노딜이라는 것들은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혼란들이라는 거는 네. 상상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예. 그럼 지금 영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특히나 정치권, 의회에서 탈퇴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탈퇴는 하되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딜을 잘해서 잘 정리된 합의안을 가지고 나오자. 다만 그 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정치 세력별로 좀 다른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국민 투표가 있기 이전까지는 네. 사실은 이제 영국의 이 보수당은 찬성을 하는 편이었고 노동당은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의회 의결 과정을 가면서 일단 국민 투표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노동당 같은 경우도 이 사실상 의원 개개인에게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 투표에서 드러난 그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들을 의회에서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합의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브렉시트는 하는 것으로 영국의 정치권이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 탈퇴를 하자는 입장과 하지 말자는 입장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뉘나요? 일단 영국의 이 의회 밖의 정치권으로 따지면요. 이 지난번 유럽 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브렉시트 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걸고 나온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1위를 할 정도였으니까 영국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브렉시트 찬성론자도 많고 또 이제 그와 정반대로 영국에서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국민 투표를 다시 하자라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실제로 이제 시위들을 하게 되면 100만 명씩 영국 도심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로는 아직까지도 찬반이 비등비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 정치권 안에서 의회 안에서는 일단 이 브렉시트는 진행을 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임 총리 메이 총리가 이제 합의안 가져와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부결됐고 예.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탈퇴 시점만 3월에서 10월 말로 연장시켜 놓고 결국은 예. 사퇴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존슨 총리가 들어와 있죠.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존슨 총리가 올린 합의안, 새로 이제 합의해온 안도 또 부결이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왜 부결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메이 총리 예. 안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된 조건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구조적인 부분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회 안에서 특히나 집권 이 보수당 안에서 예. 이 하드 브렉시트하고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그 양쪽이 갈려 있는 구조가 첫 번째 변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허의이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 메이 총리가 이 정치적인 이 책임을 지고서 사퇴를 하고 존슨이 새로 지금 등장을 했지만 네. 사실상 이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과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의 위치만 바뀐 거지 계속적인 그 정치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메이 총리는 소프트 브렉시트 세력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이었던 거고 지금 존슨 총리는 그 하드 브렉시트 쪽에 좀 예. 이제 뭐 비교적 강경파 예. 이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지금 협력을 잘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메이 총리가 있을 때 재임 중에 사실은 존슨 지금 총리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항의하면서 장관직을 사퇴를 했던 사람이고요. 방해를 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고 메이 네. 총리는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안이 지금 영국 하원을 통과해서 헬로윈데이에 이게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10월 31일 전에 브렉시트라는 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서 언제까지 연장을 하느냐, 뭐 네.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다들 동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연장을 하느냐인데 네. 다수의 회원국들은 3개월 정도 연장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프랑스가 영국에게 2주밖에 주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약간 난항을 겪고 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네. 통합의 역사의 과정에서 항상 프랑스와 영국의 이해관계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60년대 영국이 사실은 이 유럽 통합에 뒤늦게 합류하려고 했을 때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계속 비토를 놔가지고 사실은 2번씩이나 못 들어온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브렉시트 국면과 관련해서도 이 프랑스의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이 영국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더 이상 연장을 해줘도 영국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그런 입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서 사실 혼자 지금 계속 이 영국에게 더 이상 여유를 주지 말자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28개 EU 회원국 중에서 이제 영국을 예, 빼면 27개 27개, 나라가 예. 다 동의해야 되는 건가요? 일관된 안으로? 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 그러니까 프랑스만 반대해도 그 넉넉하게 그 재연장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 그렇게 늘려주지 않아서 만약에 노딜로 나가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프랑스도?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노딜을 바라진 않을 거고요. 노딜을 바라진 않지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 약간 그런 그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제 전망으로는 결국 그 다수의 회원국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까라고 3개월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렇게 3개월로 늘어나면 그 안에 영국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바로 오늘 지금 새로 또 부상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네. 조기 총선입니다. 아. 예, 조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아니면은 지금 협상을 했던 안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다시 의회 이제 의결을 계속 이제 밟아 나가는 과정도 있는데 네. 지금 오늘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 상태여서 네.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망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조기 총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존슨 총리도 더 이상 이 동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을 해서 조기 총선을 해서 결국은 과반의 의석을 확보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의회 해산을 해야 하는데 예. 존슨 총리는 12월에 조기 총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12월 12일 정도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11월 초쯤에는 의회를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해산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게 조기 총선 하겠다고 총리가 이렇게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예, 의원들이 3분의 2의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뭐 지금 그거 가지고서 일단 보수당 쪽에서도 약간의 이견들이 있고 노동당 쪽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네. 네. 지금 계속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혼미한 상태군요. 예,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 그 존슨 총리 안이 그 부결됐다는 기사 보도를 보니까 예, 법안은 가결이 됐는데 예, 무슨 계획안이 부결됐다, 뭐 신속 처리 법안은 부결됐다 이렇게 나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게 사실은 이제 영국 의회의 이 법안 그 입법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법안을 상정을 할지 안 할지를 가지고 1회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네. 이제 2회독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존슨 총리가 지금 올렸던 법안은 2회독까지 통과를 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10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패스트 트랙과 비슷한 네. 이 신속 처리 법안을 이 법안으로 해서 법안으로 해서 이제 이 마지막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린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법안은 통과됐는데 예. 이걸 이제 신속히 적용하는 가결을 한 번 더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 10월 31일 전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를 더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지금 부결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그 전에 가결된 거는 효력이 유효합니까? 그거를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2회독을 끝내고 나서 네. 우리나라 이제 법사위나 이제 그런 국회 법사위나 그런 데처럼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정된 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3회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의결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을 다시 밟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차피 과정은 다시 밟아야 되는 거군요. 예, 예.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의 탈퇴와 노딜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은 건가요?
일단 노딜이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예, 노딜이 가장 좋지 않은 사례고요. 어느 나라에나. 어느 나라는 좋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브렉시트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곧바로 이제 한영 FTA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합의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노딜이 설사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한국하고 영국하고 지금 FTA는 당연히 없잖아요. 이제 EU하고만 돼 있는 거고. 예, EU하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노딜이나 아니면은 브렉시트를 대비해서 그동안 협상을 해왔던 아, 겁니다. 해왔군요. 예, 예.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그 보수당 정권이 이제 10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브렉시트 과정 거치면서 영국 국민들 실망감도 좀 클 것 같고 예. 내부 분열상도 보였고 예. 이후 혹시 이 정치 지형 자체가 집권 세력이 바뀔 계기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유럽의 정치를 주도해왔던 네. 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들의 사실 위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 아직까지 그 브렉시트당이 의회는 하원 의회는 진출을 못했는데 이번에 혹시나 이 총선을 새로 치르게 되면은 네. 그 정당이 이제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아, 극우 정당인가요? 아, 극우 정당은 아니고요. 유럽 그래요? 회의주의 정당으로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